자, 사건의 이송입니다. 자, 사건의 이송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심판하도록 그 소송 계속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즉, 심판 도중에 관할권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이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재판 도중에 직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국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법조문도 가보면 전부 다 결정이죠. 그 밑에도 결정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면 군사법원 쪽에도 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결로 하면 틀립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사건 이송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관할 이전과는 구별되죠. 자, 이송에는요, 의무적 이송이 있고 필요적 이송이 있는데, 자, 먼저 의무적 이송. 자, 8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즉 무슨 말이죠? 현재지가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인 겁니다. 이걸 한다 하면 틀려요. 재량이라는 거죠. 자, 요것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쭉 읽어보시고 자, 뭐뭐 하는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필요적이 아니란 말은 의무적이다. 그 뜻입니다. 됐고요. 자, 필요적을 갑니다. 자, 공소장 변경이죠. 첫 번째. 자, 요 조문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 자,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자, 화살표 갑니다.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합의부로 변경됐을 때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답니다. 그래서 필요적인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요. 의무적이라는 거죠. 그 취지는 각주 읽어보시고요. 자, 이 법논리는요. 항소심에서도 같아요.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 체크하시고 항소심 사건이죠. 자,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판사에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구조가 똑같죠. 법조문은 1심 사건이고요. 판례는 2심 사건인데 합의부에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는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랬다면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이죠. 자, 필요적으로 이송해야 되고 이때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의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어디다? 항소심이니까요. 고등법원인 거죠.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고등법원이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가봅니다. 분명 법조문에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 반대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바뀐 부분은 법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를 읽기보다는 요 판례가 중요하니 요 판례가 그 내용이니까요. 판례가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 자,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즉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법조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법조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했죠. 그래서 다시 오면 자 이렇게 된 것은 자 그 반대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사건 실체에 들어가서 유무죄 판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합의부 너네가 재판했던 것을 그냥 니네가 재판해라 이겁니다. 아무래도 단독 판사보다는 합의부 쪽에서 판결하는 것이 좀 더 사건의 신중을 기하겠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의부 너네가 재판했냐? 그럼 너네가 재판해 라는 겁니다.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보내지 말아라 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 밑에 관할 병합에 따른 이송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필요적 이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끝에 보면 좀 더 필요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내용인데 이 법조문은 다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재차 다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끝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관할 지정 이전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판례, 그 앞에 판례, 법조문 그 정도면 됩니다. 자 다음 군사법원 갑니다. 자 법조문 가죠. 자 법원은 그랬어요. 법원은 이제 군사법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은 일반 법원이겠죠. 일반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어떨 때 그렇죠? 그치? 이 사고친 아이가 군대 입대했을 때를 말합니다. 입대한 경우죠. 그러면 신분이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는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되었을 때 이건 뭐죠? 이거는 첫 번째 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 즉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가지게 되었다. 즉 그 전에는 군사법원이 갖지 않았지만 지금 공소제기됨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군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음이 이미 먼저 판명되었을 때에는 뭐 이런 사유나 이런 사유가 되었을 때에는 역시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같은 신급입니다. 같은 동그라미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역시 이송한다 하여 필요적입니다. 그 취지는 이 각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 돈 문제죠. 소송 경제 때문에 이송의 특칙을 인정한 것이다는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로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송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지? 절차 유지를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판례 봅니다. 엄연히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군사범죄에 한하여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일반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할 때, 즉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다 할 때 그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 동그라미 일반 법원은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일반 법원은 재판권 행사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그렇지? 끊고 그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지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즉 군사법원은 군사 범죄에 대해서 재판하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마지막 줄에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해서 밑에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전부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군사법원은 그냥 군사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기소됐다 하여 전부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례 받으시고요. 자, 각주 한번 가볼게요. 각주 19번인데 이건 그냥 참조로 받으세요.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고 그래서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군인 등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같은 경우에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하여 군사법원이 재판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어쨌거나 최신에 이렇게 법은 바뀌긴 했는데 굳이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 판례는 역사니까요. 판례가 폐기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판례 그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무슨 성폭력 사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 판례 법리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소년부 송치를 봅니다. 우리 교재 맨 뒤에 소년법을 따라 봅니다.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를 한 결과 보호처분, 이때 법원은 뭐죠? 형사법원이죠. 형사법원입니다. 형사법원이 사건을 심리를 해본 결과 아하, 이거는 우리 사건이 아니야. 이건 보호처분 사건이야. 라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를 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건이 아니고 저쪽 사건이기 때문에 소년부로 보낸다는 거죠. 필요적입니다. 자, 그리고 소년부가 관할 소년부죠. 소년부가 이 송치된 이 친구를 받았어. 받아 조사 심리를 해본 결과 그 친구가 19세 이상자야.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소년이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훌쩍 넘은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다면 이건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부가 재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결정으로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보낸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적인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